바다인데요. 평소에 저는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그 세계 역사와 고전으로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을까를 늘 연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서울의 가장 요충지에 유명 정치인들이 식당을 하나 열었습니다. 간판이 하로동선인데요. 우리가 알만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노무현, 유인태, 김홍신, 박계동 이런 분들 10여 분이 똑같이 출자해서 권리 의무를 나누고 고깃집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목표는 최고의 품질 한우를 공급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본인들이 직접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번병을 정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나름대로는 아마 이는 대박이 날 거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동선의 미래는 어땠을까요? 네, 오래가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만 3년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 왜 망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회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가장 치열한 쪽이 첫째가 사업이었고요. 제가 법인을 만들어서 14년 동안 대표이사를 지냈습니다. 또 정말 치열한 곳이 정치인인데 그렇게 허투루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망했을까 궁금했는데요. 자, 삼국지와 손자병법을 연구하면서 나름대로 그 답을 얻게 됐습니다. 뒤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책 하면은 역시 삼국지가 꼽히고 있습니다. 삼국지에는 굉장히 많은 등장인물이 있어서 총 숫자 1080명이 나옵니다. 보통 10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그 책에서 가장 뛰어난 지략가 2명을 꼽으라 한다라면은 학자들은 역시 주저없이 첫 번째는 제갈공명을 꼽고요. 또 한 명을 추가로 추천한다라면은 학자들은 사마중달이라는 분을 전체 삼국지에서 두 번째 손가락 안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을 비교해서 살펴보고요. 우리 생활에 필요한 지혜가 무엇일까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강의를 지도와 연표, 사진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이게 중국 지도입니다. 우리 이 남한 땅의 97배입니다. 97배. 이 땅에서 실제로 중국 역사는 이 부분 중원이라 불리우는 곳에서 천년을 이어져 오다가 훗날 이제 우리가 발해 땅까지 얘네들이 차지하고 우리가 이 발해를 잃어버린 지가 한 1100년쯤 됐습니다. 자, 지도상으로 위촉오라는 나라가 지금부터 1800년 전에 삼국으로 분열되어서 서로 통일하겠다라고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푸른색의 총나라에 이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북쪽의 위라고 하는 나라를 통일하기 위해서 원정을 떠나는 일이 기원전 228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얼마 흐른 후에 제갈공명은 북쪽으로 쳐들어가서 섬서성 가정이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전투를 실패함으로써 첫 번째 원정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이 가정 전투의 패퇴 이후로 제갈공명은 서성이라는 곳에서 그가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는 서성 안에 군사들을 헤아려 보니 3,000명 정도 있었는데요. 적군인 사마의 군사는 총 숫자가 무려 15만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50대 1입니다. 이건 해보나 마나한 게임이죠. 이때 제갈공명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 이 자리에도 삼국지를 읽은 분들이 워낙 많이 계시니까 대부분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그는 이청 망루에 올라가서 검은고를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활짝 열어두어라 하고 시종들에게 마당을 설계했습니다.
사마중달은 이 자리에 아들들과 함께 와서 지켜보다가 쳐들어가지 못하고 어쩌면은 함정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으로 제갈공명은 워낙 단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쉽게 예단할 일이 아니다 하고 그는 다음 기회를 기약하기로 하고 물러났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불량미를 수송하는 특별한 머리를 가지고 있죠. 그는 정말 두뇌에 관한하는 역사상 최고라고 이름할 만큼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목표가 삼국 통일인데요. 왜 그는 삼국을 통일하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탁월하다면 통일을 해야지 정상이잖아요. 물론 결론적으로 그것은 제갈공명의 운명이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깔끔하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통찰력을 길러야 하니까 한번 이런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왜 제갈공명이 통일하지 못했을까요? 과연 운명적으로 불운했기 때문일까요? 제갈공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얘기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뭐 비단주머니 얘기라든지 혹은 초전 10만 그는 화살 10만 개를 공들이지 않고 적벽대전에서 획득한다든지 뛰어난 내용이 많았는데요. 제갈공명의 실패가 불운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불운을 했기 때문에 명이 다해서 그가 54세가 아니라 64세에 죽었더라면 통일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한편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와서 문을 닫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다른 제3자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이런 것들도 대비하고 평소에 비상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또 다른 실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갈량의 허와 실에 대해서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앞서 보신 것처럼 1차 국벌 때 부하 마속을 가정전투라는 데 보내었고 이곳에서 실패를 해서 결국 통일의 첫 번째 기회를 날리고 말았는데요. 이 가정이라는 곳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중국 서안에서부터 멀지 않은 바로 그 지역 이름인데요. 이 가정에 제갈공명이 사실은 부하를 파견했습니다. 당시 가정이라는 지역은 삼국지 전투에서 보급로가 지나가는 가장 중요한 요충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 위에서부터 장합이라는 위나라 군사 5만 명을 이끌고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제갈공명의 이 가정 쪽으로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갈공명이 여러 부하들 중에서 자청한 마속을 지정하면서 그를 이쪽에 방비하도록 파견을 했는데요. 그는 이 협곡 사이에서 장합의 군대 5만을 막았으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속이 와서 보니까 이상하다. 여기 이 지역이 산이 있는데 손자병법에 보면 항상 전투는 내가 유리한 지역에서 싸우라. 유리한 지역 중에 첫 번째가 내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보고 적과 대치하고 싸워야 된다. 이렇게 배웠던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항상 똑같은 건 아니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마속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장 왕평이 여기 군지를 두면 안 됩니다. 공명의 명령대로 하십시오 했더니 공명이 여기를 안 와봐서 몰라서 그래.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나도 손자병법의 마스터야 라고 하면서 그는 산속에 군진을 세웠는데 왕평의 5만 군대는 전투는 하지 않고 포위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산속에 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바로 이 마속은 결국 장기전에 패전을 하고 목숨만 건져서 제갈공명에게 돌아오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장면입니다. 여기 마속을 두고 제갈공명이 불경에 따라서 목을 베어라 해서 우리에게 유명한 사자성 업참
눈물을 흘리면서 목벨참, 목을 베었다 마속에. 그러니까 가장 아끼는 사람을 죽였다라는